자, 편도함수에 이어서 접평면과 전미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Z는 F의 X, Y 공면 위에 한 점 P X0, Y0, Z0 위에서의 접하는 평면, 곡선 위에서는 접하는 것이 직선이지만 축구공처럼 공면 위에 접하는 것은 평면이라는 거죠. 그 평면의 방정식을 우리가 탄젠트 플랜 접평면이라 하고, 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공면 위에 한 점, 이 점을 지나는 저평면의 방정식은, 평면의 방정식은 그 고등학교에 나왔죠. x-x0 플러스 b의 y-y0 플러스 c의 z-z0 이퀄 제로야. 이것은 분명히. 그런데 이때 요 두 항을 저쪽으로 이항을 하고 C로 나누어서 다시 쓰면 Z-Z0는 마이너스 C분의 A를 A로 쓰고, 이렇게 마이너스 C분의 B를 B로 쓴 다음에 Y를 Y0로 픽스트를 시켜. 그러면 Y가 Y0가 되면 이 식이 뭐가 돼? 이 식이 평면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Z-Z0는 A의 X-X0가 되는데, 이것은 중학교에서 나오는 Y-Y1은 M의 X-X1처럼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이 A는 바로 그 기울기다 이 말이에요. 그 직선의 기울기. 근데 이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Z는 이와 같은 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X0, Y0, 0라고 해봐. 그러면 지금 Y는 Y0라고 하는 평면으로 고정을 시켰다는 얘기는 Y 값을 전부 Y0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픽스트를 시킨 거면, 결국은 뭐냐면 이 평면이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형태로 곡면과 이 평면이 만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커브가 예를 들면 곡면과 평면이 만나서 커브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리고 이 위에서 요 점이 돼요. 요 점에 아까 이것이 직선의 기울기듯이 여기서도 이것이 요와 같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이 직선이 접선이다 이 말이죠. 접선의 기울기. 편미분 계수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의 기울기는 편미분 계수하고 똑같은 거니까 F, 이거 이제 Y를 고정했으니까 X에 대한 편미분 계수야. 따라서 fx의 x0, y0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x0, y0일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A라는 거지. 이거 A. 마찬가지 방법으로 x 대신에 x0로 픽스드 시키면 이 B는 바로 y에 대한 편미분 계수가 돼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A 대신에 요거 쓰고 B 대신에 요거를 써서 다시 한번 써보면 x0, y0, z0를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은 z-z0의 fx의 x0, y0, x-x0 플러스 fy의 x0, y0, y-y0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저것이 접평면이다. 접하는 평면의 방정식이다.
예를 들어서 뭐 문제 푸는 거는 간단합니다. 2x제곱 더하기 y제곱 위에 113 에서의 탄젠트 플랫 평면의 방정식을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 x제로가 1이고 y제로가 1이고 z제로가 3이니까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돼. f의 x의 x, y 편미분계수를 구하려면 편도함수를 구해야죠. x에 대한 편도함수는 4x. 따라서 fx의 1,1 여기다 1,1을 대입해야죠. 그럼 1,1이면 4야. y에 대한 편도함수는 y로 미분하면 2y. 따라서 x 대신에 1 대입하고 y 대신에 1을 대입하면 fy의 1,1은 2가 되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면의 방정식은 z-3은 4의 x-1 플러스 2의 y-1처럼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미분은 말 그대로 z의 x, y가 있을 때 z의 증분 xy를 고정해서 한 변수에 대한 증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증분을 생각하는 것. x 플러스 델타 x, a로 할까? a 플러스 델타 x. 그러니까 한 점 A에서 X 값도 약간 증분이 있고 그 다음에 B도 증분이 있어. 이렇게 여기서 원래 있는 값을 빼면 이것이 A, B에서 Z의 증분이죠. 근데 이 식을 이렇게 써봐. A 플러스 델타 X, B 플러스 델타 Y 마이너스 A B 플러스 델타 y 플러스 a, b 플러스 델타 y 마이너스 f의 a, b. 이걸 봐봐. 여기를 이렇게 보고 이것을 이렇게 보면 x의 증분을 생각했고 y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지. y는 그냥 따라오기만 했으니까. 이건 x의 증분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a는 x값은 고정이 되어 있고 y값의 증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균값의 정리는 y의 증분이 우리가 보통 a 플러스 델타 y, a 플러스 델타 x였지. 일변수 함수에서 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뺀 것을 델타 y로 썼는데 평균값의 정리에서 b-a분의 fb-fa는 f-c를 만족하는 c가 개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평균값의 정리죠. 이게 바로 이걸 b로 놓듯이 델타 y야. 델타 y. 그럼 b-a를 곱하면 이쪽으로 곱하면 이 식은 f-c의 b-a인데 b-a가 뭐냐면 델타 x거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일변수 함수니까 그냥 미분계수를 썼지만 여기는 이변수 함수니까 여기서는 x의 증분을 생각했고 여기는 y의 증분을 생각했으니까 여기서는 편미분계수를 써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편미분계수의 델타 x. 여기는 y에 대한 편미분계수의 델타 y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이 식을 좀 일반화 시켜놓으면 결국은 x에 대한 편미분계수의 델타 x를 곱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편도함수, 편미분계수의
델타 y를 곱한 형태. 뒤에 조금의 이 식을 보면 약간의 값이 있는데 델타 x와 델타 y를 아주 작게 잡으면 이 값은 전부 0으로 가고 이 식들은 전부 미분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dz 미분으로 바뀌어서 라운드 f 라운드 x dx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y dy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z의 토탈 디퍼런셜 전미분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 z의 전미분을 이 z의 증분의 근사값으로 우리가 쓸 거다. z 증분의 근사값으로 이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이상한데 이게 오히려 더 낫겠네. 이것을 z의 전미분을 z의 증분의 근사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거다. 그 이유는 뭐냐면 델타 x, 델타 y,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아주 작을 때 0.00001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 z 증분을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때 이 z의 전미분을 쓰면 계산이 훨씬 수월하다. 그거를 예로 들어주겠다. 그래서 z 증분의 근사값을 z의 전미분으로 쓰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z가 x, y가 z인데 이것이 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주어지고 x값이 2에서 2.05로 증가했고 y값은 3에서 2.96으로 증가를 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0.04가 감소한 거죠. y의 증분은. 자, 이랬을 때 z의 증분을 구하라 그러면 f의 2.05, 2.96에서 f의 2.3을 빼야 돼. 자, 대입해봐. 2.05의 제곱 플러스 3의 2.05 곱하기 2.96 마이너스 2.96의 제곱 마이너스 F23 그러면 23을 대입하면 4 플러스 3, 3은 9, 2, 9, 18 빼기 9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0.6449가 나와. 그런데 이거 사실 계산이 복잡하죠. Z의 증가량이 아주 더 작아서 2.00005 이러면은 이걸 제곱하는 게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dz, z의 전미분은 공식이 f를 x로 편미분하는 거에 dx, 이게 델타 x를 dx로 쓴 거니까 작을 때 라운드 f 라운드 y의 dy, 델타 y지. 그러면 x로 편미분하면 2x 플러스 3y의 dx 플러스 y로 편미분하면 3x 마이너스 2y의 dy 이렇게 쓸 수 있죠. 값을 대입해봐 이제. 2x x는 2고 y는 3이니까 4 플러스 9 그 다음에 x의 증분 0.05 곱하기 0.05 플러스 3x 그 6이죠. 빼기 2y 또 6이네. 곱하기 델타 y y의 증분 마이너스 0.04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65가 나와. 그러니까 소수점이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 449인데 5라고 썼으니까. 그러니까 Z의 증가량이 아주 작았을 때는 이게 점점 더 정확해진다는 거죠.
근사값이 오차가 아주 많이 아주 적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 Z의 증분을 그 전미분으로 대치하면 오차가 작고 이렇게 계산이 편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